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초에 대해서 이 보일러와 유틸리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현장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전기에 대한 기초 이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올리는 것이니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에 가깝게 갈 수도 있습니다. 행여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 친구는 사진의 요 친구는 웰시 코키 믹스인데 2022년도에 우리 동네에 버려서 저희 집 주변에 한 보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희 집사람이 걷어들인 놈입니다. 자, 전기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일러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아, 분배기를 통해서 헤다를 통해서 각 부하 사용처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를 사용하고서 다시 응축된 응축수는 급수 탱크로 다시 모여서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다시 보급수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인데 이 그 부하 설비, 부하 설비에서 요 보면 요거는 이제 트랩이죠. 스팀 트랩, 전기 트랩.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뭐 자켓이나 가열 장치, 교반 장치, 무슨 뭐, 요건 식품 쪽에 많이 쓰죠. 취사반에서도,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있어요. 요거 자켓, 이중 자켓. 그 다음에 열교환기. 열교환기 같은 뭐 스파이럴이나 쉘앤 튜브 방식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난방 시스템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정 부하 설비, 공정부하 다 각각 어, 사용 설비를 거쳐서는 응축수 트랩을 통해 가지고 스팀 트랩을 통해서 응축수가 회수되는 과정입니다.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는 다시 급수 펌프에 의해서 보일러로 급수가 되고 여기에 중간에 이제 날아가거나 어, 누설된 증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워터라고 해가지고 보충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에 반드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루에 들어가는 보충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증기라는 게 이 대기압과 오바에서의 그 차이가 뭔가? 스팀은 대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에서 물이 끓게 되죠. 100도까지는 현열 상태로 쭉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보유하다가 100도가 딱 넘어서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100도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현열 과정이 아니고 열을 흡수하는 게 물이 현열 과정이 아니고 잠열 과정이죠. 잠열. 잠열 과정으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이게 건도가 1에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열 전기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과열 전기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건포화 전기는 대기압 상태에서 상이 변해 가지고 건포화가 되는데 이 건도에 따라서 건도라는 거는 뭐예요? 스팀과 물의 그 비교, 그러니까 비율이죠, 비율. 여기서는 스팀이 1이고 수분이 99, 99죠. 9인가? 그 다음에 여기 건포화점에서부터는 증기가 100% 돼가지고 계속 열을 흡 주면은 현열 상태로 과열 증기가 되는 거죠. 잘 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는 전열 전체 열량이 1kg에 대한 겁니다. 이 단위가. 그리고 이건 전열이 639인데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엔탈피가 과열이 된 것까지 하면 658. 근데 1kg, 1kg에 대한 그 전열은 어, 639죠. 현열 100, 잠열 539. 그래서 이 대기압 상태에서 그렇지만 오바 압력을 주면 이 물이 끓는 포화수가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대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에서 물이 끓지만은 오바로 가면 압력을 주면 158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증기로 변화해가지고 과열 증기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대기압과 압력이 있을 때는
물이 증기로 변하는 온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은 압력을 오바로 주면은 158도에서 끓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포화증기표, 포화증기 테이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영바, 대기압 상태에서는 현열이 100, 즉 대기압 상태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없는 상태, 대기압 상태에서 물이 끓는 거는 100도죠. 100도고 잡열은 증기를 변하려면은 539kcal 열이 필요하죠. 그래야 증기를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영바 압력이 없을 때는. 그리고 최적, 비용적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최적이 1.673 큐빅미터, 단위가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물 1kg에 최적이 1.673 세제곱미터를 변하는 거죠. 영바, 그러니까 대기압 상태에서는 압력이, 아니, 최적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보일러 배관 관경 설비 설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최적 차이가, 볼륨 차이가 결국 관경을 구하는데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위가 지금 세제곱미터라서 1.673이지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리터로 표시하면 물 1kg이 1673배로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피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분야에서. 자, 오바일 때는 오바 0.5메가파스칼 때는 현열이 158도. 아까 요 전에 얘기했죠. 158도가 돼야 비로소 증기로 변화가 되고 그때 잡열은 떨어집니다. 이게 증기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압력이 높아지면 잡열. 우리가 실제 증기를 쓰는 이유는 이 잡열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잡열만 쓰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현열도 같이 사용이 되긴 해요. 그 장비 설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증기 발생은 높게 해가지고 압력을 높게 해서 사용은 낮은 압력으로 쓰는 게 좋다. 그럼 몇 바로 2바. 예. 근데 5바도 좀 압력이 약간 낮은 편에 속해요. 보통 보일러는 한 7바 이상으로 운전을 해줘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화증기 온도 압력표를 보면은 여기에 보다시피 온도하고 압력에 따른 그 곡선이 선형 곡선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게 액상일 때 물 분자가 움직이는 그 저 구조와 기상, 기체가 증기를 변했을 때 움직이는 물 분자 구조가 틀리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그저 TLV라고 일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료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자료는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 그 연수원에서 예전에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료입니다. 사코 자료지 제 개인의 자료가 아닌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포화증기의 비용적 압력. 자, 증기라는 거는 압력이 높아지면은 최적은 내려가는 거죠. 아까 영바일 때는 1673배, 1673리터 또는 1.6 큐빅미터로 되지만 대기압 상태에서 스팀이 변화되면 압력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최적은 비용적은 떨어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쓰인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배관 관경 구할 때. 예. 그러니까 관경이 작아도 압력이 높으면 그 유량이 커지지만은 유량이 관경이 커지면 유량 뭐 가는 거 압력이 낮아도 유량이 많이 가겠지만 그러면 시공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현장까지 줘서 그 시공비를 작게 하는 방법은 높은 압력으로 공급하고 낮은 압력으로 사용하고 그래야 유량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압력에 대해서 그때 필요한 게 요 비용적입니다. 요 부분. 네.
그리고 포화전기 압력 열량은 압력이 이렇게 높아져도 현열과 잡열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 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팀 사용량 계산의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일러의 운전 조건이 8바, 8kg. 여기에서 그 승온, 급탕을 8톤을 80도씨로 승온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열량, 이때 공급전기는 2kg로 2바로 한다고 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보급수는 10도씨, 8톤의 물을 80도씨로 가열해서 올리는 열량. 그러면 열량이 얼마냐? 스팀은 모든 건 열로 환산하면 됩니다. 열로. 그 열량 계산은 뭐예요? GC 델타 T, GC 델타 T.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GC 델타 T. 그렇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56만. 이때 증기 압력은 어떤 걸 쓴다 그랬죠? 잡열을 쓴다 그랬죠? 그럼 2kg, 2바일 때 잡열이 516.88이니까 이 열을 갖다가 필요 열량을 잡열로 나눠주면 이게 소요되는 증기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스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고압으로 증기를 이송하고 사용초에서는 저압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과열증기, 아까 그 표에서 얘기했지만 과열증기는 뭐냐면 그 동일한 압력 하에서 증기가 완전히 기상이 됐을 때, 건도가 1이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현열 상태로 과열증기는 열을 쭉 당기는데 그때 과열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동일한 압력에서 온도만 올라가는 거죠. 동일한 압력 하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과열증기거든요. 그래서 대기압에서 포화증기가 110도로 가열이 되면 증기는 10도만큼 과열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열 증기 발생 방법은 고온의 표면에서 증기 노출하는 방법과 감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관식 보일러에서 과열 증기 만드는 방법은 상드럼, 수관식 보일러 상드럼, 하드럼, 그 다음에 여기 수관이죠, 수관. 이게 물이 관수가 아래로 내려오고 가열이 돼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스팀이 돼가지고 상부 드럼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스팀을 우리가 포화증기잖아요. 포화증기를 갖다 다시 이 연소실로 들여서 과열관을 통해 가지고 과열증기를 이렇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보통 과열증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터빈, 전기 발생시키는 터빈, 거기에서 많이 쓰는데 거기는 쓰는 이유는 과열증기를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그 터빈에 부식, 물방울이 없어야 부식이 안 되거든요. 물방울을 때리면 이 터빈 같은 게 이렇게 파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없는 완전 건포화 전기로 만들어서 쓰려면 과열전기를 쏴야 되거든요. 특히 또 이 과열전기가 사용되는 곳이 전투함, 전투함도 역시 임펠러를 돌리려면 과열전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과열전기를 응용하는 건 여기 얘기했듯이 스팀 터빈, 스팀 전기 발생할 때 이때 쓰는 거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장거리 스팀을 수송할 때 과열전기를 쓴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열전기의 열전달은 그래요. 과열전기는 이 압력이 변화 없이 온도만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전기가 될 때까지는 현열 상태로 열을 전달하고 이 포화전기 시점이 그 압력에 해당하는
그 포화 증기 시점이 돼야만이 그때 비로소 잠열 상태로 열을 전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밑에 그 계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열 증기는 열 전달하는 물질로는 그렇게 그 효과적이지가 못하고 뭐 장거리 이송이나 터빈 같은데 포화 증기를 쏘면 터빈이 그 응축수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날개 같은 데가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열 증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을 전달하는 거로는 과열 증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과열 증기가 부족함 열 전달에 부족함한 이유는 어, 포화증기 대비 낮은 열량 및 총괄 전열 개수가 낮다는 것. 설비율 감소, 작은 열 손실에도 큰 온도 변화. 그러니까 설비 열피로 증가해가지고 설비 수명을 단축한다는 거죠. 임펠러나 터빈을 손상시키니까. 그 다음에 열 전달 중 급격한 온도 변화. 그래가지고 균일한 온도 유지가 어렵다. 과열증. 그래서 디슈퍼 히터라 그래가지고 과열 증기에다 냉각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포화 증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특수한 경우 아니면 없죠, 이런 경우. 음. 자, 템스크 ENG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입니다. 그리고 템스크 ENG 협업하면 여러분들은 기업의 에너지 절감 10%를 무조건 달성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특허는 뭐냐면은 그 응축수 탱크에서 나오는 재증발 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특허낸 내용입니다. 뭐 원하시면 응축수 탱크에서 증기가 많이 나오는 거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현장 방문해서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여기 내부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희 그 57 브라보 포병 57 포병대대 브라보 부대 동기들입니다. 동기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는 것보다도 더불어서 연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